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주제는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소프트웨어 하나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CD를 아예 구매를 해서 내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내 PC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그리고 그 CD를 사실은 다른 친구들한테 또 빌려갖고 설치도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MS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1PC 1 라이센스 내지는 뭐 2PC 1 라이센스 해서 뭐 라이센스 하나를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컴퓨터 하나 내지는 2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예 뭐 기업용 그리고 뭐 가족용 이런 식으로 패키지 형태로 팔아서 라이센스를 좀 여러 개를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까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가 개발비도 만만치 않고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뭐 수천만 원 넘어가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토렌트라든지 그런 데서 좀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내지는 업무용으로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게 법 위반이죠. 어떤 법 위반이냐면 일단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프로그램도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당한 권한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급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법무법인들이 내용 증명을 막 발송을 해요. 특히 뭐 회사 같은 데다가 내용 증명 발송을 해서 당신네 우리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다면 몇 개 사용하고 있는지, PC가 몇 대인데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밝혀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그런 내용 증명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답변을 꼭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뭐 내가 전혀 그런 걸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아니면 나는 합법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증명을 받으면 기분이 아주 나쁘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답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오니까 겁을 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괜히 뭐 답변 안 했다 나중에 불이익이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불이익 받을 것도 사실상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쓰고는 있는데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3명 정도만 뭐 워드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냥 일반 사무직, 행정직 직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야외, 다른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외근 직원이 주로인 경우에, 내근하는 그 사무 직원들만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니까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의 컴퓨터는 또 몇 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는 또 MS 오피스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CAD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 회사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정품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짜고짜 니네 PC 10대면은 MS 오피스도 10개를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들을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기 싫으시다면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품 라이센스가 어떤 프로그램 몇 개, 그리고 그게 누가 사용을 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도만 그냥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추후에 분쟁이 있을 때도 당연히 대응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직원이 나 모르게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 일을 본 경우, 근데 난 몰랐다라고 해요, 사장님들이.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그 해당 행위자가 직원인 경우에 직원이 뭔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사용자나 법인도 같이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양쪽 다 벌한다 해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직원들에게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고 뭐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해서 그냥 불법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그럼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소프트웨어 완전 풀 패키지 있잖아요. 그거를 구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구입을 하면 봐주겠다. 근데 너가 몇 개 썼어? 3개 썼어? 그럼 3개 구입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풀 패키지가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나는 그 풀 패키지가 아닌 그냥 일부, 그 중에 뭐 4-5개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면 그 중에 1개를 사용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네 거 안 쓸 거야 이제. 다시는 안 쓸 테니까 그냥 좀 봐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협상을 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돈을 물어주고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판결로 끝까지 가게 되면 뭐 그렇게 썩 유리할 것은
사실상 없어요. 보통 저작권법이 만약에 저작물을 창작자가 돈을 받고 팔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것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을 조각조각 구매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다 그 풀 패키지를 사서 깔고 일정 금액을 냈다면 그 일정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송 비용도 어느 정도는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돈이 아까워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걸리지 마시고 걸리시면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